조재구 남구청장이 구청 신청사 건립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건립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카페수와 3호점이 오픈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조성된 3호점을 통해 어르신 15명이 바리스타로 채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낡고 불편한 데다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남구청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이 BTV 대구방송 파워인터뷰 대담에 출연해 2025년까지 건립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해 신청사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성공업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한 남구청 청사. 지어진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건물로 15년 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보강을 했지만 2020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이 시급한데 열악한 재정이 문제입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에 대해 2025년 즈음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한 70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또 2025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신청사뿐만 아니라 타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에는 소방서도 하나 없는데 남구 소방서와 또 제2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을 민선 8개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선 앞선 해넘이 전망대에 이어 생태체험 모노레일도 조성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캠프워커 반환 부진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 1회 구청장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해서도 미군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자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데 더욱 힘쓰면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 3선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남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지만은 3선 단체장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들도 많아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구 남구청장과의 파워 인터뷰 대담은 오는 28일부터 BTV 대구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카페수와 3호점이 달서구 도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수와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카페인데요. 3호점 개점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어르신 15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수와 3호점이 달서구 도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가 꽤 널찍한데 주변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더합니다. 제일 비싼 음료가 4,000원일 정도로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 맛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커피 맛있네요. 여기 온도가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카페수와는 달서 시니어 클럽이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카페입니다. 3호점 개장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어르신 1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들은 월 40시간, 일주일에 2-3번 나와 하루 4시간 정도 바리스타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여기 이제 시니어 클럽들의 여기 카페를 운영한다 해서 제가 바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힐링도 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카페 수와는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급여를 벌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수와 3호점은 이제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직접 근무를 하시고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매출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다릅니다. 카페 수와 3호점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공간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창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어르신들은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커피 점토와 연필, 화분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대구시가 추진해온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K2 군공항 이전을 본격 추진한 지 9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건데요.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이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새 공항 부지를 제공하고 국방부가 대구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해서 공항을 옮기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대구 군공항 이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가 2014년 5월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받은 겁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의 소보 의성 비안면 이론에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와 국가 지원으로, 민간공항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되는데 군공항 사업비는 11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민간공항은 사업 타당성 용역 후 확정됩니다. 종전부지 이용 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발표한 UK2 개발 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UK2 개발 계획은 군공항 후적지 210만 평을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미래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하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사업 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주변 지역은 첨단 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북도의 택시 요금이 이달 말부터 인상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택시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HCN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북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거리와 시간 운임 기준이 축소된 반면 할증 시간은 1시간 늘어나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폭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이번 택시비 인상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지금도 금액이 부담스러워 택시를 자주 타지 못하는데 인상 이후에는 더욱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긴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런지 대중교통 기다렸다가 계속 뭐 1시간도 기다리고 뭐 어때 가면 2시간도 기다리고 이래가요 이제 대중교통 타고 있죠. 택시업계도 이번 인상 소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연료비나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비용이 늘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저조한 이용률에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뭐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인상이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가 승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도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21일 포항을 시작으로 택시 이용 요금 인상이 시작되면 시민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안가 상인들은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때문에 손님들은 줄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HCN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해안가 인근 횟집들이 다시 영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까지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더해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고지서까지 올여름 성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전기료가 좀 많이 올랐죠.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갔다고 봐요. 10만 원. 에어컨 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위가 또 한참 좀 며칠간은 또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어컨 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고 봐요. 태풍 카눈 북상에 임시 휴업했던 해안가 카페도 하나둘 문을 열었지만 태풍에 취소된 각종 여름 행사에 기대했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바다 조경의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바닷가라 좀 기대를 하고 장사를 했는데 너무 매출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봄보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네, 손님들이 너무 안 다니셔요, 여기는. 이제 광복절 연휴를 비롯해 남은 성수기에 손님들이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한 바는 조금 못하지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한 기상이 한 30도 같으면 손님들이 막 오는데 보통 날이 너무 더우니까 35도, 36도 되니까 사람들이 안 댕기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는 큰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은 장사가 안 되더라고. 기록적인 폭염 뒤 찾아와 해안가를 핥히고 간 태풍. 태풍이 지나간 해수욕장은 정비 후 재개장에 들어가겠지만 해안가 상인들의 걱정과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선풍기가 등장합니다. 모기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이용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선풍기나 살충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달서구의 한 시장 점포에서 선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풍기를 오랫동안 켜놓다가 발생한 화재로 같은 달 10일 인근의 한 작업장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사용 빈도가 높은 선풍기에서 종종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장시간 사용에 따른 모터 가부하 등으로 인한 합선이나 사용 중 날개, 옷가지 등 이물질이 걸린 상태로 모터가 돌아올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향을 피워넣거나 분사형 살충제를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달 22일 북구의 한 음식점과 상가 점포에서는 모기향 불씨가 종이와 옷가지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분사형 살충제를 뿌리던 중에 가스레인지 점화 스위치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폭발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틈틈이 전원을 차단해서 과열을 방지하시고 모기향이나 에어로졸 살충제 등은 사용 시에 불씨 관리와 안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선풍기와 모기향 등으로 인해 불이 자주 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16일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구 국가산단 2단계 구역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내년 4월 착공해 2025년 9월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에 본사를 두는 배터리 소재 사업 전담 자회사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키로 했고 대구 공장의 생산 라인 원격 지원, 물류 자동화 등 최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류공원을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달서구는 공모를 통해 두류공원의 문화, 예술, 관광사업 추진 방향과 공원 주변 지역 연계 발전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보관입니다. 연령과 거주지 제한 없이 개인이나 3인인의 팀을 이뤄 다음 달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 한 점에 300만 원이 주어지는 등 입상작에 대해선 상금과 달서구청장 상장이 수여됩니다. 영남이공대학교와 대구시 체육회는 16일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산학 네트워크 구축, 대구시 체육회 맞춤형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과 연수, 취업 연계,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공개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소방차와 119 구급대 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등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군 경계와 관련 없이 도내 어느 곳으로 가든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발빠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모든 층의 철근 시공 결과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사감리사와 광명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SNS에 부산역에서 여성을 해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 병력 40여 명이 긴급 배치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상품 등록과 통신 판매 관리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설명회가 오늘 19일 대구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립니다. 2025학년도 이후 대입 변화 양상을 짚어주고 효과적인 대입 지원 전략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과이존 예방을 위한 수련활동 미디어캠을 진행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집단 상담과 공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조선시대 미술 작품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조선미술 시간여행전이 다음 달 22일까지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임금과 선비, 서민의 삶, 그리고 자연을 보는 눈을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장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노인들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